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우리가 유동 비율이에요. 자, 우리가 이 유동 비율은 안정성을 나타내 주는 재무 지표인데요. 안정성이란 얘기는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리스크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상장 폐지. 그죠? 상장 폐지가 되면 우리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상장 폐지의 요건 중에서 하나인 자본 잠식이 있죠. 자본 잠식. 이 자본 잠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자산, 그 회사의 자산이라고 하고요. 이 자산에는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부채와 채자예요. 예. 그다음에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빌려서 사업을 하는 돈이고 자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인 거죠. 그래서 남의 돈과 내 돈으로 합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뭐죠? 예. 이 자본, 이 자본에 대한 권리를 서로 이렇게 나눠 갖는 거. 그게 주식인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자본이 이 회사가 영업을 하다가 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자본이 없어져서 이 자본이 0이 됐어요. 그 얘기는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관리가 없어진 거죠. 소멸된 거죠.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본 잠식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유동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유동과 비유동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비유동. 자, 유동은 1년 안 단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비유동은 1년 이상, 그러니까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그냥 뽑은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손에 가는 대로 뽑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자,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 된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져 있죠. 자산이. 부채 또한 그래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유동부채가 뭐죠? 그러면 1년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되는 거죠. 예. 비유동부채는 그 좀 뒤에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자산은 1년 안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얘기죠. 예, 단기적으로 빠르게. 비유동자산이라는 얘기는 좀 오래 걸린다는 얘기인 거죠. 자산으로 재산으로 만들기. 자, 그래서 유동 비율은 뭐냐? 이 유동 비율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유동 자산을 뭐로 나눈다? 유동 부채로 나눈다. 아이고, 부채죠. 예. 유동 부채로 나눈다. 이 비율을 우리는 유동 비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한 번만 더 맞아 볼게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앞자리만 볼게요. 299억, 그죠? 299억 나누기 118억 하면 되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거죠. 이 정도면 예, 두 배가 넘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뭐 간단하게 좀 더 본다면, 그런데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건 보여요. 예. 해가 거듭될수록 안정성은 떨어지는 거죠. 현재 시점의 안정성은 높은 편이나 이 회사는 계속해서 안정성은 떨어지고 있긴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절대적으로 높은 편인 거죠. 예. 자본금도 한번 볼까요? 아마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460억, 410억, 330억. 그쵸? 자본금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 유동 비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현 시점에서, 현 시점이 아니죠. 예. 우리가 주로 투자를 할 때, 어, 뭐, 누군가가 이렇게 뭐 A라는 주식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쵸? 예. A라는 주식이 좋다, 좋대 이런 소문들이 있어서 이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는데 사게 될 때가 있죠. 그쵸? 예. 사게 될 때가 있는데 이 유동 비율을 좀 피한다면은 이 회사가 나중에 가다가 꼬꾸라져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런 거는 좀 막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 이 회사가 좋은 회사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자본 잠식이 이제 되려고 할 수 있는 자본이 점점 없어지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경영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본을 채워 넣어야 되죠. 그쵸? 예. 0이 돼 버리면 상장 폐지가 되잖아요. 자본 잠식이 되면. 그래서 경영진들은 이 자본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죠? 없어지려고 하면 이 자본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걸 채워넣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예, 뭐 새로운 뭐 사업을 한다고 발표를 하거나 어떤 호재성 뉴스를 나른다거나 아니면 뭐 경영진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주가를 띄우겠죠. 주식을 이렇게 띄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 야, 좋은 회사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점점. 그렇죠? 그러면 이 회사는 주식을 띄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유상증자를 하겠죠. 그렇죠? 유상증자를 할 거예요.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은 또 내려앉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을 끌어들일 거예요. 0에서 0이 되지 않게 자본을 채워나갈 거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사업을 잘해서 하는 회사인 건지 아니면 이 자본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경영진이 이 자본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벤트로 주가를 올리는 것인지 구분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예. 이 다음 영상에서는 코딩으로 한번 유동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